싱가포르는 세계에서 외식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중국 포함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동남아 나라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그중 싱가포르는 압도적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닐슨에 따르면 싱가포르인들은 4명 중 1명이 매일, 3명 중 1명은 일주일에 7번 이상 외식을 합니다. 반면 매일 집에서 해먹는 사람은 겨우 22% 뿐입니다. 그래서 아예 부엌을 없앤 집이 있는가 하면 부엌이 너무 작아 집을 빌릴 때 요리 금지라는 조건이 붙기도 합니다. 하루 3끼 중 싱가포르 사람들이 집 밖에서 사 먹는 식사는 저녁이 72%나 되고 점심은 66%, 아침도 꽤 많아 15%입니다. 주말도 마찬가지라 싱가포르에선 정말 많은 사람이 특별한 날 아니면 거의 집밥을 해 먹지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니 560만 명 인구의 식당이 2만 8천 개나 됩니다. 200명당 하나꼴이죠. 우리가 2021년 기준으로 120명당 하나꼴로 좀 더 많으나 싱가포르도 상당하죠. 이렇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으나 그 기원은 영국 식민지 시절입니다. 싱가포르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소위 래플스 시대 이야기입니다. 싱가포르는 1819년 영국 동인도 회사의 관리인 스탠포드 래플스가 이 작은 섬에 무역항을 만들면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관세를 최소화한 자유무역항이 들어선 덕에 이 보잘것없던 어촌은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아랍 등 전 세계에서 몰려온 부두 노동자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바야흐로 이주의 시대였고 싱가포르 특유의 다문화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초기엔 부두에서 짐을 옮기는 험한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 8대1 비율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들은 너무 가난해 요리를 해먹을 부엌이 있는 집에서 지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있더라도 일이 너무 고돼 집에서 음식을 만들 기운도 없었습니다. 이들을 위한 음식 가판이 부두 여기저기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위생 욕망이었지만 부두 노동자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가격도 저렴해 대부분이 이 음식 가판대에서 끼니를 때웠습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외식이 하나의 사회 문화가 된 것입니다. 싱가포르는 비좁은 도시국가라 식재료 대부분을 수입해 써야 합니다.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무엇보다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여기에 1년 내내 더운 나라라 해놓은 음식은 금방 상합니다. 비좁은 주방에서 재료 썰고 튀기고 찌고 삶고 설거지하는 일 자체가 고역이죠. 이런 상황에 집에서 요리해 먹는 것보단 밖에서 외식하는 게 여러모로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싱가포르는 1인당 GDP가 8만 달러가 넘는 나라입니다. 당연히 인건비도 셉니다. 그런데 음식값은 무척 쌉니다. 한 끼에 수십만 원 하는 고급 레스토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싱가포르인들이 즐겨 찾는 로컬 식당인 호커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면 4, 5천 원에 맛있는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2천 원짜리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호커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무형문화유산으로 싱가포르 문화의 아이콘이자 정체성입니다. 래플스 시대에 부두 노동자들이 끼니를 해결하던 음식 가판대가 바로 호커죠. 아무데나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던 이 노점상을 한자리에 모아놓은 게 지금의 호커인데 야외 푸드코트인 셈입니다. 싱가포르인들은 7, 80%가 HDB라는 아파트 단지에 삽니다. 일종의 장기 임대 아파트인데 이런 단지마다 호커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도심지의 직장 근처와 지하철역 부근의 쇼핑센터에도 어김없이 실내 푸드코트가 있어 싱가포르인들은 어디서든 집보다 저렴하게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호커가 120개 정도가 있고 싱가포르인의 80%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곳에서 외식합니다. 국민 대부분이 호커에서 식사를 하게 되자 싱가포르 정부는 이곳 식당들의 환급과 인센티브 등 각종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게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 세금 공제도 받을 수 있죠. 만만치 않은 수준의 물가를 가진 싱가포르에서 호커의 음식값이 싸게 유지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더불어 가게마다 A, B, C, D 등급을 매겨 위생 상태도 나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게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외식이 발달한 또 다른 이유로 먹어봐야 할 음식이 너무 많다는 점도 꼽히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엔 미슐랭 식당부터 호커까지 중국, 말레이시아, 아랍, 태국, 일본, 한국 등 세계 모든 나라의 음식이 있습니다. 19세기 식민지 한국 시절에 몰려든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자신의 음식도 가져온 덕이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싱가포르는 새로운 음식에 개방적이게 됐고 다양한 음식 문화가 충돌하면서 지금의 싱가포르엔 적어도 1000개의 메뉴가 있다고 합니다. 먹는 게 국가적 취미인 나라에서 이 음식들을 모두 맛보려면 시간을 아껴야 하고 더구나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니 집에서 요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지만 여성들의 달라진 사회 역할도 외식이 늘어난 큰 요인입니다. 다만 싱가포르는 워낙 급격히 부유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크게 일어난 거죠. 30년 전에 어머니가 가족의 식사에 많은 시간을 썼다면 지금의 싱가포르 어머니들은 자신의 경력 관리와 아이들의 교육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건 분명합니다. 더구나 출산율이 떨어지고 함께 살던 세대들이 잘게 쪼개지면서 가정에서 요리는 점점 더 가치가 낮은 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에서 요리는 전업주부나 필리핀 가정부들이 맡는 일 정도가 되고 말았죠. 하지만 싱가포르에선 앞의 이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보단 일상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 집에서 밥을 할 수 없다는 게 진짜 이유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싱가포르 역시 근무 시간이 길기로 유명합니다.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정규직의 경우 48시간이 넘고 5명 중 1명은 하루 11시간 이상 일하며 밀린 업무를 집에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사람도 꽤 있다는 게 싱가포르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업무에 시달리느라 싱가포르는 잠자는 시간이 하루 평균 6.8시간밖에 안 되는 수면 부족 국가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정으로 시간이 많이 드는 집밥은 엄두도 낼 수 없고 호커에서 사 먹거나 다바오라는 포장 음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젊은 세대의 불만인 것이죠. 국민 대부분이 잦은 외식을 통해 돈도 줄이고 시간도 아낄 수 있지만 그 못지않은 걱정거리도 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든 가족은 함께 먹는 음식과 그 시간을 통해 유대감을 느끼고 사랑을 확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선 자기 생활에 맞춰 가족 간에도 따로 먹는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족 해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따라서 점차 더 커지고 있죠. 국민 건강도 문제입니다. 비만이 자꾸 늘고 있고 10명 중 3명은 40세 전에 당뇨병에 걸릴 정도로 당뇨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호커라는 오랜 유산도 사라질 위기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요리하지 않으니 이를 물려받지 못한 다음 세대에선 누가 음식점을 차려 요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걱정까지 공공연히 해야 할 정도로 싱가포르에선 외식이 일상이라는 얘기겠지요. 사실 호커는 국민소득 8만 달러 국가의 국민이 즐기는 음식점이라기엔 위생도 좀 떨어지고 음식의 질도 아쉬운 수준입니다. 그 높은 국민소득에도 생활은 빡빡하다는 방증이나 다름없죠. 아울러 싱가포르의 오랜 숙제인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커를 보면 국민소득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디서든 일반 서민들의 삶은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